여러분, 오늘 우리 뉴스와 창의력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오늘 나는 여러분들하고 3월 21일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을 인터뷰라고 합니다. 인터뷰. 여러분, 인터뷰가 뭔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만나는 모든 것이 인터뷰다.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든 강의실에서 만나든 사람끼리 만나든 사물과 만나든 함께 만나는 인터뷰죠. 인터뷰가 우리 삶의 전부다. 우리 삶의 전부다. 인터뷰 능력을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를 통해서 인터뷰에 대해서 가장 수준 높은 그 인터뷰의 어떤 뜻을 알고 생활 속에 실천하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오늘 베트남어로 인사를 시작하고 수업을 시작할까요? 짜오. 여러분들 지금 발음을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베트남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짜오. 그리고 앞에 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서는 되잖아요. 노트를 귀를 기울이고 보면서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한국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세부적인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수업 시간에 다 못하면 강의실 공지사항을 통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실력을 쌓는 그 태도,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그 말 뜻은 좁은 의미로는 삼성, LG, SK 이런 구글 이런 것들은 좁은 의미의 기업이에요. 그러나 그 기자라는 것은 요 기자, 기업할 때 기자 있잖아요. 요렇게 씁니다. 기획. 이런 할 때도 기자 쓰죠. 이 기라는 것은 발돋움해서 멀리 내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내다본다는 것은 높고 넓고 깊게 내다본다는 것이에요. 눈앞에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좁게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넓게 높게 깊게 발돋움해서 이렇게 발돋움 알죠? 까치발처럼 하는 게 이 기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인 기업이라는 기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실하면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깊이 내다볼 수 없는 거죠. 넓게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는 호감과 매력이 나올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어떻게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라는 이 도구, 일종의 도구죠. 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좁아지지 않도록, 쪼그라지지 않도록 그저 그렇고 뻔하고 식상하고 하나만 하고 상투적인 진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가꾸어 가는 거야. 나는 진부하고 뻔하고 식사하고 상투적이고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비로소 표현의 문제가 비로소 생긴다. 그리고 상대방은, 예를 들면 기업에 지금은 그렇죠. 면접으로만 사람을 채용한다 할 정도로 면접이 강화되고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상대방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새로움을 추구하고 넘어섬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상대방은 저 사람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구나, 요런 그 서로가 그렇게 맞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냥 뭐 어정쩡하게 그냥 뭐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차별화된 게 뭐 아무것도 없고 이래 되는데, 상대방이 저 사람한테 투자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 아까 말해서 좁은 의미의 기업, 우리가 아는 일상적으로 아는 그 기업은 하루하루가 치열한데 그냥 이렇게 멍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백전백패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진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집 주변에 이래 보면 이제 그 꽃, 벽합, 뭐 개나리 이런 게 많이 폈죠. 산수유부터 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지금 이때쯤 되면 항상 대중매체에는 뭐 텔레비전 뭐 어디나 대중매체에는 이제 그 나무를 심는 그 장면이 많이 나와요. 원래 식목일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편의상 4월, 다음 달 4월 5일이라고 했지만 뭐 겨울에 심어도 되죠. 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보통 봄에 이제 많이 심기 때문에 3월부터 4월 이때 이제 많이 심죠. 근데 이제 4월 5일이라는 것은 식목일을 그냥 그 상징적으로 그 정해놓은 것이다. 바로 이것은 엊그제 이 뉴스에 사람들이 대구 달서구에서 주민들이 나무를 심고 있다. 배롱나무 100그루를 심었다. 식목일을 맞이해서 식목일을 앞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식목이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단어죠. 식목, 심을 식, 나무목, 나무를 심는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평균적인 게 뉴스도 아니고 비욘드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나무 심는 행사, 오늘 나무를 뭐 몇 그루 심고 뭐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통념적으로 나무를 심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식목에 대해서 비욘드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마인드를 활용을 해서.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었다가 일상 속에서 그것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음 달 중순에 있는 중간고사 때는 그런 노력, 그런 걸 해보니까 내한테 어떤 변화가 있더라 하는 걸 표현해 보는 거예요. 기말도 마찬가지죠. 이런 노력을 할 때 내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그 바뀐 것은 그 방향만 잘 잡으면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오리엔테이션, 방향 잡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수준 같으면 방향만 잡으면 제대로 잡으면 세세한 그 방향을 잡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강이고 별이고
고갱이라고 했죠.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훨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라든지 관심 있는 걸 이런 데 대해서 훨씬 비욘드의 자세로, 뉴스 마인드의 자세로 접근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 내 삶을 성장시키는 에너지,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자, 식목이라는 것을, 식목일 하면 나무 심는 거, 4월 오늘 식목이 공일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그냥 나무를 심는 그 행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을 넓고 깊게 높게 하려고 하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식목할 때 식은, 이 식할 때 식은 어떤 일정한 장소에 세운다, 그리고 심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목. 이 목이라는 것은 요렇게 써요. 목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나무목 이렇게 읽죠? 나무목. 아주 기초적인 한자죠. 그런데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대나무라는 게 원래 식물로 분류되지만 보통 대나무라고 하죠. 대나무를 심든 산수유를 심든 심는데 그 나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나무지만은 성장의 마디라고 내가 이렇게 했죠. 의미가 확장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대나무는 이런 사물은 어차피 있는 것, 어차피 이거를 없는 걸 있게 하기는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서야 어렵다. 이미 있는 것을 어떻게 점과 점을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요럼으로써 이 대나무가 가지는 현실이 훨씬 풍부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그런 게 다 일어날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목이라는 것은 목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무목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무목. 이 목에는 거짓없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짓없음, 순수함, 거짓없음, 꾸밈없음, 그 다음 소박함. 이 소박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박하다는, 정직하다는 거. 바탕이 정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 삶이라는 건 뭡니까? 내 몸이죠. 내 몸에 식목을 하는 겁니다. 무슨 식목? 바로 이것을 심는 겁니다. 4월 5일 돼서 묘목 사다가 심고 하는 것은 기회 있으면은 자기 화단에 심기도 하고 화분에 심기도 하고 하는 것은 하면 돼. 그러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삶의 성장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삶 속에 한 그루에 무슨 나무? 소박하고 거짓없고 순수하고 꾸밈 없는 이 나무를 심는다. 지금 이 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을 할 때 이미 바로 심어야 돼. 그래서 내한테는 한 그루에 나무가 자라고 있다. 어떤 나무다? 요런 나무라는 거죠. 이것은 평생 갖고 가야 돼. 평생 갖고 가야 된다. 그 나무다. 내 삶의 성장의 나무다. 이 나무는. 자, 이게 하나 심었죠? 이제 심어서 심는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1, 수, 백, 확. 여러분들이 그 언어 표현에 있어서 그 압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축하는 거. 근데 그 압축은 우리 한글보다는 우리 한글의 거의 7, 80%가 한자에서 많이 왔는데 한자가 굉장히 거의 뛰어나죠. 그래서 거의 누구나 대통령부터 농부가 모든
사람에서 이게 성어를 많이 써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 뭐 이렇게 뭐 잘못하면 우리가 뭐 적반하장이다 하고 뭐 우리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절치부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가 따로 한번 봐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알아놔야 된다. 은어는 일단 많이 알고 봐야 돼. 일수백각이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힘을 나무 숫자예요. 나무 숫자.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꼭 1, 2, 3, 4, 99, 100 그 뜻이 아니라 많다 하는 그런 이제 그 표현이에요. 일수. 확이라는 것은 수학이에요. 수학. 결실. 수학. 그래서 나무 하나를 심어서 많은 수학을 결실을 얻는다는 게 일수백학이라는 말입니다. 일수백학. 여기서 오늘 지금 방금 말해서 나무를 심었죠. 여러분들 심었다. 나중에 그 나무 이름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하나 지어주세요. 스스로 나무 이름. 이런 게 바로 자기 콘텐츠가 되는 겁니다. 그래 글을 쓰면 내 몸 안에는 이러이러한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다. 뭐냐? 성장의 나무다. 이게 바로 AI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AI는 자기 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AI 글쓰기 프로그램이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잘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얼마든지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표현이 나와요. 글이든 말이든.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을 짜집기가 주워가면 그건 그냥 떠돌이 인생밖에 안 돼. 자, 일수백학. 이 나무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무가 아니라 내 몸속에 자라고 있는 나를 성장의 상징으로 자라고 있는 그 나무예요. 그게 제대로 되면, 제대로 자라면, 성장하면 많은 수확, 결실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일수백학. 이걸 목표로 우리가 이제 나무를 심었으니까 가꿔야 되는데, 이쪽이 맞나? 그 세상의 이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지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도 누가 못합니까? 반드시 정성과 노력 이런 것들이 가지고 우리가 뭐 텃밭에 뭘 갖고 해서 거름 주고 가꾸고 다 해야 되죠.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열매 하나 맺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북도두다라는 말을 꼭 알아주면 좋겠다. 북도두다. 북도두다 말 다 알죠? 압니까? 정말? 설명 한번 해보세요. 북도두다. 무슨 뜻이죠? 이 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북도두다 하는 것은 두 단어예요. 북, 도두다. 명사형으로 도둠. 이 도두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게 도드라지게 하는 게 도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단하다. 뭐가 도단하다 이런 말 쓰죠. 도단하다. 그것은 해가 뜨는 것도 해가 도단하는 거예요. 뭐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도단하는 겁니다. 도두는 것은 나의 정신,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이런 게 드러나는 것도 도단하는 거예요. 도단하는데 그냥 도단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북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북. 그게 참으로 아름다운 말인데 이 북이라는 것은 영어로도 북 하면은 책이죠. 이런 책, 북, B-O-O-K, 북 이렇게도 한글로도 쓰고 또 북은 뭐가 있습니까? 치는 북 있죠. 치는 북. 그 한자로는 고라고 하는데 북 친다 할 때 북, 동네 북. 또 배틀 짤 때 배틀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짜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북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북은 그게 아니라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을 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의 뿌리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것을 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 돋운다는 것은 그 흙이 뿌리를 잘 이렇게 감싸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해주는 걸 북 돋운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북 돋운다. 여러분들은 이제 영원히 이 말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나무의 흙이라는 그게 좀 더 직접적인 설명이라면 이게 의미가 확장돼서 내 삶을 북돋우는 그 노력이 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이제 나무를 하나 심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성장의 나무. 이름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네이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짓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것처럼 오늘 한 그루 내한테 심은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름도 지어주고 또 북돋아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북돋우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 평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식목이라는 말을 가지고 그게 개념이라고 했죠? 개념. 자, 북돋운다. 이 북돋움.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식목, 나무 심는 거. 그것은 평균적입니다. 평균적입니다. 평균. 보통, 통념.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목의 뜻을 새롭게 하고 북돋움이라는 말을 통해서 내 몸에 오늘 지금 이 심은 나무, 성장의 나무라고 했습니다. 성장의 마디를 올리는 나무예요. 성장의 마디를 근데 이게 북돋아주고 그런 노력을 소홀히 하면 그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말라서 사라져 버리겠죠. 근데 이제 북돋우고 물도 주고 잘 가꾸고 그게 뭡니까? 잘 자라려고 성장이나 잘 자라려고 하면 유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뭐다? 내한테 심은 내 성장의 나무가 단단하게 튼튼하게 훈민정음에 보면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안 흔들린다. 이런 것처럼 그게 이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는 그름이 뭐냐? 그 그름이 바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다.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내한테 자라기 시작한 오늘 식목한 이 성장의 나무는 뭘 먹고 자란다? 식상하고 진부하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상투적이고 하나마나한 생각, 태도, 말 이런 것들은 이 나무를 말려 죽인다. 새로움으로 비욘드로 넘어서는 이것만 이 나무를 성장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뭐가 된다? 그름이 된다. 그름. 양분이 된다. 양분. 그름이고 양분이다. 평균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보탰죠. 식목의 의미를. 이게 바로 1% 차별화가 되는 것이다. 이만큼이 부가가치가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없으면 글을 쓰고 말을 하고 해도 점 찍을 부분이 없다. 왜? 지금처럼 온갖 무슨 콘텐츠가 부실하든 충실하든 널려있고 쏟아지니까요. 그 안에서 보석처럼 1%, 0.5%라도 그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 그걸로 나를 증명해야 된다. 매우 중요해. 거기에서 바로 자존감이 생기는 거야. 내 자신을 진짜 존중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진부하기 짝이 없고 상투적이고 이렇게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 그런
생각과 뭐 일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존을 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공경하는 게 뭐 어디서 나옵니까? 호감과 매력이라는 것은 향기다. 그런 데서 나오는 내한테서 보면 악취가 아니라 향기다, 향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잡으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괴롭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비로소 내 자신이 좁게 갇히지 않고 자꾸 활짝 열어나가는, 내 앞에 자꾸 이렇게 열어나가야 돼. 자꾸 쪼그라들면 안 돼. 자꾸 열어나가야 된다. 작아지고 좁아지고 낮아지면 안 된다. 자, 이 1% 알겠죠? 자, 그래서 식목의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 오늘이 3월 21일인데, 내일이 3월 22일이에요. 3월 22일. 자, 이 북돋운다는 것, 자, 식목의 의미, 이 북돋운다는 것, 정말 아름답죠? 여러분들, 어느, 언어의 한계가 내 삶의 한계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의 한계가 삶의 한계다. 내가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넓고 깊고 높다면 내 삶도 그게 비례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쓰는 언어의 수준이 좁고 낮으면 내 삶도 그만큼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물론 식목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정도는 다 안다고 보고 그렇게만 통상적이고 평균적인 어떤 그 뜻만 아는 거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의미를 확대했지 않습니까? 확대하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이제 나무를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북돋운다는 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북돋아야 된다. 뭐를 가지고?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를 가지고 좁아지지 않도록, 잠들지 않도록, 흐리멍덩하지 않도록 등이라고 했죠? 언어의 한계가 삶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가 삶의 한계다. 그래서 언어를 쓴다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거죠.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말을 쓰는 게 한마디 한마디가 삶의 성장이 되도록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 마디가 있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좀 오래된 속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뭐라고 했죠? 말 한마디로 큰 빚을 갚는다. 이런 건데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게 다 마디예요. 그 마디나 이 대나무가 자기를 진짜 치열하게 이렇게 이거는 그 뭐 이게 칼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게 부러뜨릴 수도 없어. 단단해가지고. 죽수는 우리가 음식도 해먹지만 얼마나 허벌허벌하면. 근데 이게 단단하게 되면 이 마디 한마디 한마디처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밤에 잘 때까지 많은 말을 해요. 많은 말을 하고 많은 행동을 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성장의 마디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마나한 말.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고 뭐 가족에게도 그렇고 친구에게도 그렇고 물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만 항상 뉴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좀 이것을 좀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런 문제의식 고민이 있고 없고는 뭐다? 호리천리예요. 호리천리 내가 설명을 했죠? 호리천리. 사소한 거, 디테일한 거, 사소한 걸 아주 중요하게 하면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어느 날 실력이 되고 그런 걸 소홀히 하고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가 없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나는 부실하게 된 부실한 인간이 돼버리는. 호감과 매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내가 첫 번째 학습 자료를 올린 맨 첫 번째 올린 일상의 깊이에서 새로움이 나온다. 근데 쭉 하는 걸 늘 품고 다녀야 되는 거. 이건 정말 절실한 문제다. 일상의 깊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오늘 식목일이네? 나만 쉽지 뭐. 파가지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할 수가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특별하게 의미가 있죠. 나무를 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1%의 확실한 차별화가 되는 의미, 특별함,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거의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그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뭐 흐릿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보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의사가 요런 글을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다음에 기말고사 전까지 간단한 과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과제를 억지로 해가지고 그런 시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수행평가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하루에 한 건 인터뷰 기사를 읽는다든지 하루에 한 건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기업 관련 뉴스를 읽는다든지 읽으면서 자꾸 내 자신하고 접목을 시켜야 돼요. 자, 이것은 이틀 전에 어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시간을 동등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특히 반복되는 일상은 뇌가 주목을 하지 않아서 기억에 별로 남지 않는다. 바로 와닿죠? 우리 뇌가, 우리 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억을 하고 하는 게, 이 내 몸이 뻔하고 식상하고 단순 반복적이면은 기억할 게 없으니까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건 뭐 뻔한, 당연한 건데, 신경과학자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로 하니까 반드시 참고를 해야 돼요. 일상의 반복은 단순 반복이죠. 뻔한 반복이죠. 식상한 반복이죠. 진부한 반복이죠. 상투적인 반복이죠. 시간을 줘먹는다. 갈아먹는다는 거죠. 반복되는 일상. 새로운 일 없음. 새로운 일을 할 의지도 없음. 가슴 뛰는 일도 없음. 이 4종 세트는 시간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단축시킨다. 새로운 경험을 자주 하는 것은 도파민을 증가시켜서 무슨 감각회로를 빠르게 진동하고 우리가 느낄 시간을 길게 늘린다고 한다. 기억에 남을 만한 새로운 경험을 늘려야 한다는 말이다. 근데 이제 이런 의사가 쓴 걸 보면 뭐 뜻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실제로 그걸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원론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단순 반복적인 데서는 새로움이 나올 수 없으니까 새로움이 나올 수가 없으면 그게 거기서 뭐 이렇게 부가가치가 안 생기고 호감과 매력도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깊이에서 새로움이 나온다 하는 것은 내가 지어낸 헤드라인이에요. 헤드라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헤드라인. 내가 이렇게 제시하는 이것도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참고를 한 게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키워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강력한 헤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것은 다른 몇 가지가 있지만 세계 최고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스티브 잡스, 죽고 없죠?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몇 가지 연구자들에 따른 몇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자, 헤드라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 지금은 아니에요. 중간고사 정도 다음 달 정도 되면 헤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머리에 쏙쏙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능력이죠. 우리 공부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헤드라인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곁들여서 내가 주는 공부할 내용, 내가 하는 말, 내가 쓰는 이 첫 번째 편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데 보면 위에 헤드라인을 달아 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헤드라인 능력 있고 없고는 그건 정말로 표현에 있어가지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번 기회에 인터뷰, 헤드라인, 그 다음에 새로움 이런 데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 이해의 잉태적 고통, 즐거운 고통이죠.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언어의 한계가 삶의 한계라는 것은 의 자체도 많이 알았지만 의미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했는데 식목일을 알아야 되지만 그 의미에서 부가가치,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의미를 잘 부여할 수 있는 그게 아주 높은 수준의 실력이에요. 단순히 그냥 단어만 외운다는 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언어의 한계가 삶의 한계다. 내 삶이 좁고 단순하고 하면은 내가 쓰는 언어가 굉장히 좁고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99.99%다. 내가 어떻게 언어 공부를 하고 하는지 이런 것도 내가 적절한 때에 보여주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겠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 내 자신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어 있는 거. 그래서 내 자신이 부실하면 세상이 부실하고, 내가 첫 번째 했죠. 불성무물이라고. 내 자신의 성실함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는 뜻이에요. 불성무물. 우리는 여러분들 우주관, 인생관, 뭐 여러 가지 개념, 관점이 뭐 많죠? 근데 우주를 보통 이제 뭐 천문학, 물리학, 그런 관점, 그런 그 인식, 틀로서 많이 보죠. 그러나 그것은 우주를 보는 하나의 관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내 자체가 우주고 이것도 우주죠. 질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 그 다음에 태양계 말고 넘어서 이 우주에는 태양계 같은 이 태양계가 뭐 수천억 개 이렇게 있다고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정도로 광대무변 끝이 없다고 하죠. 그래 볼 수 있지만은 성실함, 우주의 질서를 성실함으로도 보는 겁니다. 성실함.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성실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어떤 질서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태양이고 뭐 이런 우주 이런 게 무슨 내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다 그냥 무질서하고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성의 차원에 성실함, 정성의 차원으로서 우주를 바라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한테서 출발해야 된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내다. 내가 부실하면 세상이 부실하고, 내가 충실하고 튼튼하고 단단하면, 내가 성장하면 세상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강의실 공지사 올렸던 그것을 시간 끝날 때마다 다시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걸어가면서도 보고, 벤치에 앉아서도 보고 한번 봐보십시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지금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이 수업이 뭐가 이렇게 옛날식처럼 딱 어떤 기존에 있는 데서 이게 진도가 나가서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굉장히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교재인데, 내 삶, 나의 일상이 교재인데, 그런 데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보통 그냥 뭐 단순한 거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쭉 가서 외워서 뭘 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상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내 삶을 아주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잘 성장시킨, 손흥민선수 말했죠. 삶의 운동장을 넓게 쓴다면 많은 기회가 보이는 거죠. 많은 기회. 여러분들 안경을 뭐 많이 요즘 많이 쓰는데 유관이라고 해요. 유관.
안경을 벗고 하는 것은 뭐고? 나안이라고 하죠. 나안. 나안. 그냥 이게 육안은 맨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나안이든 안경 교정한 나안.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시력이라고 하는데, 이 시력은 시력의 일부예요. 그래서 내 시력이 뭐 0.5다, 아니면 1.2다, 뭐 마이너스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시력이 아니죠. 아니, 시력은 맞는데, 왜? 더 중요한 시력이 많으니까요. 이게 육안이라는 것은 그냥 맨눈이에요. 안경을 끼든 안 끼든 저쪽에 뭐가 지금 뭐 버스가 오나 전철이 오나 하는 이런 걸 육안으로 하는 거죠. 육안이라면 그게 육안이라면 우리는 심안이라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죠. 그래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해안.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한 높은 차원은 심미안이라고 합니다. 심미안. 아름다움을 자세히 깊이 알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심한, 해안, 신비한 이런 게 없으면 육안으로 나는 시력이 1.2니까 눈이 좋다. 나는 마이너스 뭐 이러니까 눈이 나쁘다는 것은 좁은 눈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눈만 가지고는 안 돼. 심한, 해안, 신미한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신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이 안목, 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삶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거야. 아름이라는 게 뭡니까? 아름. 한아름 할 때 그거다. 한아름. 아름드리 나무 이런 거 봤죠? 꽃다발을 한아름 뭐 받았다고 짜고 하는 거. 아름답다는 말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주 이렇게 만약에 형편없다면 그 아름답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아요. 새로움을 추구하고 비욘드 마인드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협력도 잘 돼. 왜? 넓으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또 상대방도 대화를 통해서 내한테 같이 뭘 협력을 해서 창이라는 것은 혼자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거든. 보통 머리를 맞대서 협력을 해야 많이 생긴다. 근데 협력하기 싫으면 손흥민이 지금 패스해가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데 손흥민이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냥 패스하기보다 내가 그냥 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냥 골대가 슛 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손흥민이가 팀워크를 잘한다는 것은 아름다워야 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누구를 본다? 항상 막연하게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 시선이. 내 자신 속에서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단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공부는. 아니, 내가 내 스스로 호감과 매력을 내한테서 못 느끼는데 누가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그런 인터뷰 100날 해봐야, 자기소개 100날 해봐야, 100날 표현하고 해봐야 다 헛일이다. 자, 이제 그것을 좀 알겠죠? 그래서 시력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시력, 보는 힘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심한, 해안, 신미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육안이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은 일부다. 시력의 일부. 이런 것들을 이제 곰곰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시력이라는 말 이런 데 대해서 훨씬 깊이 있게 표현이 가능해요.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거 없이 하는 표현은 대부분이 그 어설픈 기교에 의한 가짜 표현일 수, 가짜 표현. 가짜 표현.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표현의 고갱입니다. 표현의 별입니다. 비문이냐 아니냐. 이 반대말은 정문이겠죠? 정문. 정문.
비문은 가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사전에 찾아보면 문법이 맞지 않는 걸 비문이라고 하는 그건 굉장히 아까 유관 설명하듯이 좁은 거예요. 비문은 부실한 표현을 말하는 거죠. 부실한. 형식은 당연히 맞아요. 맞춤법, 띄어쓰기, 그 다음에 구두점, 쉼표, 그다음 느낌표, 이런 그 문장 부호까지 이런 것들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춤법도 모르고 그게 무슨,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표현, 말이든 글이든 그 표현에 새로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새로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비문이냐 아니냐, 비문이냐 정문이냐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새로운 게 없는데 그 새로움에 점이 찍히는 게 바로 점수고 그걸 모으는 게 채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뭘 하고 할 때 여기에 새로움, 비욘드 이런 것들을 계속 일단은 계속 생각하는 그 태도부터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니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걸 그 쓰고 말하고 하는 게 뭐합니까? 배만 꺼지고 낭비다 말 인생 낭비. 그런 인터뷰 백날 해봐야 상대방이 호감과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투자를 같이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삶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그게 되면 뭐 리더십이다, 뭐 커뮤니케이션이다, 뭐 소통이다, 공감이다 이런 것들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런 어떤 좀 더 그 바탕이 되는 뿌리를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했던 말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했던 말 또 이 사람이 하고 맨날 그 말 같은 게 미디어에도 넘친다. 소통과 공감이 중요하다 해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중요한지는 원시 시대, 구석기 시대는 안 중요했나? 왜 중요하죠. 사람들이 무대에서 살면은 그때 사람은 소통, 커뮤니케이션 말은 몰랐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는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으면 사장도 잘 안 되고 엉망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거죠. 비문. 이것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틈틈이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겠지만은 느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이 문은 표현한다는 뜻이야. 말바굴로. 근데 집에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집에 살 때 문이 있죠. 화장실 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안방문도 있고 대문도 있죠. 그것은 문자는 이렇게 쓰죠. 게이트가 문자를 이렇게 쓴다.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로 발음이 같으니까 이제 문을 열 때마다 나의 표현이 비문이 되지 않도록 이런 걸 떠올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일상의 사물을 이런 것처럼 대나무를 볼 때처럼 또 대나무죠, 매남국주 절개의 상징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 마디가 이렇게 선명하게 되어 있는 건 대나무의 특징이기 때문에 대나무를 볼 때마다 대나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아가는 이 마디가 없으면 부러져 버리죠. 이 마디가 없으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마디가 그러니까 대나무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관절 뼈마디 하는 것처럼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한 내 삶의 우리 공부의 교재죠. 이런 게 교재. 그 대나무를 보는 관점이 뭐다? 좀 더 차별화된단 말이에요. 1%. 0.5%라도. 남들 눈으로 남들 본대로 보고 하는 건 가짜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다 그런 거지만 생각되는 경우가 많거든.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봐지는 게 많거든. 내가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1% 차별화가 나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자 문을 열 때마다 비문과 정문을 생각해라.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는 헷갈릴 수도 있고 우리가 해오던 공부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공부,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면 보통 다 정해진 걸 놓고 이렇게 정해진 길을 중간고사까지는 어디까지 이렇게 진도가 나가서 그까지 이렇게 해서 외우고 하고 오픈북으로 하니 안 하니 괜찮구만. 다 구태연한 거예요. 진부한 거예요. 상투적이고 식상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새로운 창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 단절이라는 게 필요하다. 단절과 대체.
우리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구닥다리. 검색만 해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지식들이 넘치는데, 뭐, 부실하든 뭐 좋든 간에, 어설프게 그걸 외워서 뭘 하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는 그런 데서 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절과 해체를 해야 된다. 단절시켜야 된다. 이제 나의 몸에 들어있는 그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유익하고 실질적이고 고갱이, 별이 이런 차원이 내한테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물과 일상과 삶과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느끼고 뭘 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망치예요. 망치는 많이 비유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나? 이게 손날, 날마다 생각에 나를 세우자 할 때 손을 볼 때마다 손날이 묻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죠. 창과 신자, 새로움을 나타내는 데는 다 칼과 도끼에 날이 들어있다고 했죠. 칼이 무딘데 뭘 쓰러집니까? 그래, 나를 채우고 있는 어떤 가치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고정관념들, 목을 조르고 있는 낡은 생각들, 이런 데서 이거를 깨부셔야 돼. 이 망치라고. 이 고무망치는 뭐 2,000원, 3,000원 밖에 안, 2,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거밖에 안 합니다.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잡화점에 가면 그거예요. 그러나, 이게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굉장히 크다. 여러분 문방구에 지나가면서 고무망치 있으면은 책상에 하나 사놓고 한 번씩 뭐 때려도 되고, 재미삼아. 이렇게. 이거 마사지도 되고, 이 그것도 되고, 안마도 되고, 망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옥죄고 있는, 창살, 바보, 요런 걸 그냥 손으로는 깨부시기 어렵잖아요. 도구가 필요하다. 뉴스마인드 마찬가지로 이런 도구. 이 망치가,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망치를 많이 이용을 하죠. 뭘 깨부수는데. 그런 상징으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못을 받고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망치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그런 뻔하고 식상하고 그저그렇고 하나만한 그런 관념들이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깨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망치가 있으면 좋아. 이런 사물을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으면 훨씬 좋다. 이 망치. 요런 게 되면 우리가 자기 콘텐츠라는 게 자꾸 쌓이고, 그런 게 쌓이면 여러분들 하기 싫어도 뭐 5년 뒤에 이런 책도 온라인에 있는 이런 넘치는 걸 그럼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경험, 뉴스 마인드와 비욘드 마인드, 내가 대학생 때 내 몸에는 성장의 어떤 나무가 자라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것은 나중에 그냥 그걸 그대로 모으면은 자기 콘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자기만의 콘텐츠를 보여주라 맨날 여기서 이 사람 한서 저서 시간 낭비다 말이에요. 단절과 해체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망치가 필요하다. 단절과 해체. 몇 시에 시작했나? 7시 50분. 7시 50분, 8시 50분. 여러분들, 내일이 22일이에요, 22일. 22일인데, 이것을 메모했다가 항상 일상화시켜야 됩니다.
내 일상을 깊게 하는 것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22일은 달력에 보면 이제 그런 걸 달력에 그래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여기 보면은 세계 물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물의 날. 세계 물의 날. 이 전 세계에서 이 물, 워터, 물. 여러분들 물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뭐 동물들, 사람도 동물이니까요. 뭐 물 없으면 공기처럼 뭐 죽죠. 그러나 이제 물을 먹을 때 물을 먹는 거는 갈증이 나고 우리 몸의 어떤 생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먹어야죠. 이게 이렇게 보면 세계 물의 날에 이제 3월 22일이 항상 그 세계 물의 날이에요. 그러면 각종 물 행사, 물 수자원, 물의 소중함 뭐 이런 행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또 하고 물이란 워낙 중요한 것은 뭐 공기가 중요한 것처럼 뭐 그런 거죠. 물의 날인데 우리가 이제 식목인 것처럼 이 음수사원 음수사원을 늘 개념을 이제 그 뜻을 늘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하는 게 일상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건데 물의 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자신을 바꾼다는 것은 바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뀐다는 생각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겁니다. 음수사원은 마신다, 뭐 물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술은 물이죠. 물을 먹는다는 뭐 하고 사라는 것은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한다. 원은 그는 뿌리를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물 한 잔을 먹으려고 하면은 그 물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한테 그러죠. 뭐 이렇게 상점에 가서 물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물이 그거 오려고 하면 수자원이 확보돼야 되고 그게 정화를 거쳐서 뭐 이런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게 물이 먹으려고 하면 수자원이 이렇게 해서 이리 오는구나 이제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 요게 기본적인 뜻이지만 이게 이제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좀 표면에 드러나는 결과적인 것만 보통 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 사람이 뭘 성공을 했다, 뭘 했다 하면 뭐 그냥 뭐 그랬나 보다? 그냥 뭐 참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만한 게 충실하게 뿌리를 내려고 북돋우면서 내 자신을 북돋우면서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실이 나왔느냐까지 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그 결과만 본단 말이에요. 그 결과만. 그래가 그냥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래야 쉬운데 음수사원은 항상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그 뿌리, 그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그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뭐냐? 좋은 시작이어야 반이다. 이 뜻이에요. 부실한 시작 그거 하면 그게 뭐 반입니까? 낭비지. 좋은 출발, 좋은 시작이어야 반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공부는 종강 때까지 좋은 출발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인 거죠. 방향을 잡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진짜 물, 공기, 밥 이런 것처럼 내 몸에서 진짜 그게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음이나 똑같구나. 요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음수사원이라는 것은 항상 그 지금 우리 꽃이 피지 않습니까? 꽃이 그냥 덜렁 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꽃을 볼 때도 그게 봄이라는 걸 말뜻했죠. 그 싹이나 이게 우미 이렇게 겨울에 얼었던 거기서 막 이렇게 돋아 햇빛을 보고 봄 기운을 막 돋아 나오려는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서 꽃이 피거나 가을에 결실을 맺거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걸 볼 때 그 출발 뿌리를 봐야 된다는 게 음수사원의 자세예요. 요런 게 되면은 사람의 우리가 어떤 좋은 인간적인 품성 이런 그 외 그 강금 목장 차원에서 세세한 것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된다. 그래서 음수사원의 자세도 뉴스 마인드를 위해서 필수적인 태도다. 음수사원할 때 사자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물론 좀 다른 표현이지만은 이 사자 어려운 글자 아니죠. 이것은 쪼개보면 밭전자에다가 마음심. 물론 이 전자는 원래 아니에요. 내 모습 이런 건데 그냥 이 글자 이것만 보고 할 때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밭전자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에 대한 느낌이 훨씬 달라져요. 이제 나는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이다. 씨를 뿌려야 되죠. 가꾸어야 걸음을 줘야 되죠. 하는 그 정직한 노력과 과정은 실제로 밭에 나가서 뭐 똑같은 거예요. 부실한 생각? 그거 있으면 뭐합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부실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할 때 마음의 밭, 심전, 염전 알죠? 염전, 소금하는 거 염전, 심전, 내 마음의 밭을 가는 나는 농부의 자세다. 거짓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내 밭에 뭐 잘 자라겠지 작물이 이거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사람을 할 때 내 마음의 밭을 잘 가꾼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됐죠? 됐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다른 항상 못했던 것은 내가 그 학습 자료를 올리고 그것도 수업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이번 기회에 자기 자신을 잘 성장시키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